안녕하세요. 성장개미TV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선 3월 5일 시장 주도주로 관심 가져야 할 섹터들에 관해서 알아보려고 그래요. 오늘 아침 메타버스 관련주들 했는데 오늘이 조정권에 조정받은 종목도 있고 또 크게 올라간 종목들도 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 좀 살펴볼 거고요. 오늘 그 시장이 안 좋은데도 의외로 철강주들은 굉장히 강했어요. 이 철강주들이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이 철강주들이 강하기 때문에 이 철강주에 관해서도 좀 살펴보고요. 자, 가상화폐 종목들이 가상화폐가 다시 또 이제 상승을 하죠. 그러면서 잘 움직이고 있어서 가상화폐 관련주들, 그리고 히토류 관련주도 오늘 강했는데, 자, 이렇게 히토류 관련주. 자, 오늘은 포스코의 날이죠. 이 포스코의 리튬 관련해서도 이렇게 이슈와 함께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에 이 메타버스에 관해서 알아봤는데요. 결국 주식이라는 게 어떤 건 급등하고 또 어떤 건 아직 안 간 그 종목들이 있어서 순환매 차원에서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목을 순간 장중해보고 뛰쳐나가는 걸 쫓아가 사게 되면 고점에 물리니까 주식은 항상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미리미리 종목을 좀 뽑아놓고 또 내가 원하는 위치에 왔을 때 이 종목을 매수하는 게 가장 좋은 전략 같아서 항상 이렇게 이제 저도 공부도 할 겸 또 시청자분도 같이 공부도 할 겸 이렇게 해서 이 영상을 꾸준히 제작하고 있는데 막상 이게 가장 크게 도움되는 영상 같은데 이 종목 이상하게 조회수가 안 나와요, 이 코너는. 근데 이 코너는 꾸준히 올려볼 생각인데 어떨려나 모르겠습니다. 자, 이 메타버스 종목이 지금 계속 시장에서 따뜻한데 지금 이 가상공간에서 입학식까지 다 한다는 이런 이 기사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해서 이 코로나19를 앞당기는 메타버스 확산된다 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중에서 몇 가지 종목들을 추려서 가져왔습니다. 어제 그 대장주 역할을 했던 이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 벌써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1월달 상한가, 2월달 상한가, 이것도 상한가 시연해놓고 월봉에서도 꽤 높기 때문에 특히 월봉의 역사적 고점 근처에 와 있다는 거는 물론 하루 단타나 짧은 단타 이렇게 뭐 1시간 여기 단타 이렇게 치는 종목들한테는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스윙이나 조금 이제 선침의 개념에서는 약하기 때문에 선익 시스템은 좀 패스하고요. 칩셋 미디어도 어제 굉장히 강행동을 조정이 들어왔죠. 자, 칩셋 미디어가 왜 그 가상화폐로 죄송합니다. 이 메타버스를 끼는 증권가에서 좀 헷갈려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이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이 칩셋 미디어가 엮여 있는데, 자, 재물을 보시면 현금 유보율이 509%에 부채비율 21%, 나름 재물은 단단하고요. 보통 지금 메타버스라는 게 말 그대로 가상현실이기 때문에 AR, VR 이런 관련주들이 상당히 이제 이렇게 핫한데, 이 칩셋 미디어가 이 반도체 칩 회사가 이 동사에 비디오 기술 및 자체 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폰이나 그 디지털 TV에 들어간 반도체 칩을 설계 개발한다고 그래요. 자, 이런 걸 이제 제조해서 납품하는데 이 비디오 기술 및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 친구가 비디오 기술 이런 것 때문에 이쪽에 엮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기술적으로 보면 월봉에서도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월봉에서 너무 높은 종목들은 쫓아가 사기에 부담이 있어요. 주종을 준다고 해도 역시 월봉이 높은 종목들을 쫓아가 사는 것보단 월봉 중간쯤이나 낮은 종목들이 좋은데, 자, 이렌텍도 이렇게 가상화폐 관련, 아니, 죄송합니다. 가상화폐라고 하네요. 메타버스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이 이렌텍 같은 경우가, 자, 재물을 보시면, 현금 유보율이 1200%에 다다르고 부채비율 190% 나름 단단한 재물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적자를 시현하다가 이제 흑자로 돌아섰는데, 예전엔 흑자가 잘 났었는데 코로나 때 때문에 아마 3월달, 6월달이 적자가 났던 것 같아요. 자, 월봉에서 엄청나게 높은 위치거나 이 사상 최고가를 찍고 한 위치가 아니라 추세를 잘 타는 이렇게 월봉 5개월선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좋아 보이고, 자, 주봉에서 이제 깔끔하게 5선 회복을 못 해줬어요. 하지만 20주선을 딛고 일어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황금일선 어제 돌파해줘서 오늘 안착해줬으면 굉장히 좋은 그림이 나왔을 건데 일단은 20일선을 깼죠. 하지만 기회는 있고, 자, 5일선 기준으로 매수해서 쭉 들어가면 한번 좀 슈팅이 나올 수도 있는 그렇게 보여서, 자, 일단 관중에 넣어놓고 지금 있습니다. 벌써 크게 날아간 것들, 메타버스 관련해서 크게 날아간 것들, 이런 것들은 좀 부담감이 있고,
눌림목 낮은 자리에서 있는 게 좋아서 자, 이렌텍이 그냥 괜찮아 보이고요. 자, 위지역 스튜디오가 엄청나게 핫했었죠. 자, 무지하게 핫하게 잘 올라가다가 자, 가격 조정이 들어왔는데 자, 위지역 스튜디오도 이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렇게 21선을 회복해주는 모습을 보였고요. 자월봉에서 꽤 높아요. 물론 5개월선 이틀 하지 않았지만 자, 사상 최고가가 1,900원인데 지금 9,250원이니까 상한가를 가도 이 전고점보다 높은 가격이라 약간 불안한 감이 있고 주봉에서의 추세는 상당히 좋아요. 일단은 5주선을 돌파해놨다는 게 의미가 있는데 모든 종목들은 재차 상승하거나 좋을 때 이렇게 5주선을 돌파해놓고 잘 타고 올라가요. 자, 5선 돌파할 때 바로 황금일선, 21선을 돌파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돌파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이제 안착을 해주면 돌아 나가서 좋은 모습이 예상이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월봉 낮은 가격에서 이렇게 이제 장기 투자하는 관점이 아니고 중간쯤이고 좀 더 상승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3월 달에 저가가 2,300원에서 고점이 만원, 한 5배 가까이 올라와서 지금 살짝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는 중이라 이 위적 스튜디오가 핫할 때는 굉장히 핫해요. 따라서 21선 깼을 때 손절의 기준만 확실하다면 21선 근처에서 한번 재매수 해보는 것도 어떨까? 저렇게 한번 생각해봐서 위적 스튜디오도 한번 보고 있고요. 에이트원도 이렇게 엮여 있는데 이 에이트원이 재밌어요. 자, 월봉에서 완바닥, 투바닥, 쓰리바닥 잘 때려놓고 자, 이제 월봉에서 중요하게 뒤져놓을 변곡점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월봉이 상승 가락을 반복하다가 최고점을 찍은 이 변곡점의 자리가 5개월 선이라는 게 말 그대로 5개월의 평균 가격인데 여기를 빠이빠이 시켜놨어요. 자, 나 이 자리에 안 갈래. 그러면 요렇게 20년도 1월 달이나 5월 달처럼 급등할 수가 있어요. 물론 급등했다가 이 자리를 뚫어주면 더 좋은 모습 보여주지만 못하면 또 밀리긴 하겠지만 한두 번쯤은 다시 급등가게 와 있는데 주봉에서 이렇게 변곡점 뚫어놓고 우선 잘 타고 올라가고 있죠. 자, 물론 이게 중요하게 맞을 이제 그 저항선인데 이 자리 맞고 떨어진 거예요. 이 쌍봉에 대한 변곡점이 커서 이 자리만 강하게 뚫어주면 이제 굉장히 큰 모습이 예상되는데 자, 일봉에서 좀 잘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제 그 13% 급등했다가 오늘 조금 조정이 왔는데 1차적으로 일단은 이 중요한 앞에 있는 변곡점 이 자리를 돌파해 놓은 상태라 5일선 근처 위주로 매수했다가 깨면 매도 이런 식으로 한번 이 친구도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데 재물을 보면 현금률이 1300% 굉장히 단단하죠. 부채는 거의 없습니다. 재무가 단단하면 아무래도 투자할 때 조금 안정감이 있어요. 그 에이트원도 상당히 괜찮아 보여서 이 에이트원하고 그 이렌텍이 좀 좋아 보이는데 뭐 시장이 열려봐야 알겠죠. 하지만 이제 아직은 안 간 종목들 위주로 자 이렇게 한 번씩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동원하나텍 같은 경우에도 몇 개는 있는데 역시 이 친구도 조금 불안불안해요. 다중바닥 그런 거 잘 올라가긴 하는데 자 5개월 선을 잘 지켜주고 있고 주봉에서 자 아직 5선 회복 못해졌죠. 5주선 회복과 함께 회복해야 될 게 바로 일봉상 20개월선. 이 친구가 이렌텍하고 차트가 똑같아요. 그래서 21선 회복해주고 잘 안착해주면 이 동원하나텍도 한번 도전해볼 만한 자 가치는 있습니다. 어제 한 3%대 올라갔는데 자 동원하나텍도 자 이렇게 이제 그 메타버스 관련해서 자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현금 유보율이 376%, 부채 156%, 뭐 엄청나게 단단하진 않지만 그다 불안할 정도로 자 안 좋은 건 아니고요. 주력 제품이 모바일 카메라용이네요. 이런 것도 반도체나 이쪽에 있는 분야들이 많이 엮인 것 같아서 자 AR, VR 관련해서 이렇게 엮인 것 같습니다. 에임게임은 이 확실하게 그 메타버스 관리로 돼 있는데 어제 상한가를 시연했기 때문에 이거 아침에 제가 설명해 드렸죠. 조금 밀려서 이 5일선 근처까지 오는 게 중요해요. 하루 운봉 떨어졌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기다리면 아마 5일선 근처까지 올 거예요. 5일선이나 5일선에 11선 사이까지 올 건데 그때가 타이밍이에요. 그때 다시 한번 메타버스 관련주가 메타버스가 이제 그 이슈가 되면서 아마 다시 좋아질 거예요. 그때 매수하시는 게 좋아요. 한 번에 확 날아갈 때 하지 말고 자 단어를 살펴보면 단알도 그 메타버스 관련 몇 개 있는데 이렇게 이제 급상승해서 요날도 한 12% 찍었는데 음봉 떨어지고 이렇게 했듯이 5일선이나 10일선까지 밀릴 수 있는 자 그런 자리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매수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 자 IM이 이 메타버스 관련주 몇 개 있는데 이 IM이
유일하게 월봉에서 굉장히 낮아요. 근데 이 친구 아마 재무가 이 동전주 500원짜리 더 올라온 거라 제가 동전주를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 음, 현금유불이 50%밖에 안 되는데 부채비율이 6%죠. 이렇게 되면 물론 이런 종목들이 날아갈 땐 더 핫하게 잘 날아가요. 이 월봉에서 다중바닥 잘 그려놓고 이렇게 이제 20개월 선 위에서 출발해 줬기 때문에 한번 날아가면 60개월 선까지 갈 수도 있고, 주봉에서도 5선 회복해주고 일봉에서 이렇게 21선 근처에 와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날아가면 날아가기도 하는데, 이렇게 2월 17일 날 한가를 맞은 것처럼 또 순간 급락하면 무섭게 급락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조금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메타포스 관련해서 이 한빛소프트나 미투, 넥슨GT가 있는데, 이 한빛소프트도 어제 굉장히 핫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도 조정권이 좀 들어와야 돼요. 지금 들어오고 있죠. 상한가 시원하고 벌써 50%가 넘게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실타이밍을 줄 때 사는 게 낫고요. 자, 미투를 보면 사실 미투는 이 친구가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월봉에서 이렇게 다중바닥을 잘 그리고 있죠. 그러면서 다른 친구들처럼 이 차트를 볼 때 월봉을 꼭 봐야 돼요. 그게 월봉을 보는 게 현재 주가 H를 볼 때 제일 좋아요. 다른 친구들을 보면 이렇게 월봉에서 굉장히 높은데 이 미토는 월봉에서 이제 낮죠. 그러고 이제 드디어 5개월선 돌파 안착을 해놨기 때문에 재무만 괜찮으면 튼튼하게 잘 들고 갈 만한 종목이에요. 현금유보율이 500%지만 부채가 30%, 부채가 없죠. 그러고 영업이익 꾸준히 잘 나고 있네요. 미토 이 친구 괜찮아 보여요. 이 친구가 AR 관련주를 엮여 있는데 음, 주봉. 자, 주봉에서도 깔끔하게 박스권 돌파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지루하게 이렇게 박스권에 있다가 저번에 돌파 안착하고 다시 돌아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 1차 목표가를 8,200~300원까지 잡아도 거의 상한가 근처인데 괜찮아 보여서. 자, 미투는 근데 이제 이틀 전에 6%, 오늘 5%, 11%밖에 안 올랐네요. 이게 내일 같은 날 물론 그냥 날아가면 방법이 없지만 음봉을 하나 떨어지거나 살짝 조정을 주면 상당히 웨이트가 있어서 지금 막 싹 올라가서 벌써 그 메타버스 관련해서 올라간 종목보다는 이렇게 낮은 종목들이 보여서 미투운 정도가 그냥 자 괜찮아 보입니다. 오늘 3월 4일장에 시장보다 강한 섹터가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철강주예요. 이게 철강주를 보면 굉장히 강했어요. 이 포스코엠텍은 어차피 오늘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리튬 관련주에서 포스코 섹터들이 강했는데 그중에 포스코엠텍이 또 철강주에도 살짝 엮여 있어요. 유일하게. 그러니까 철강하고 이 리튬이 같이 엮이면서 포스코엠텍이 그냥 상한가를 갔고요. 자, USD, 금강, 철강, 하이스틸, 동양에스테, 대창스틸, 뭐 부국, 철강 할 거 없이 오늘은 거의 철강주의 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문배철강이고 삼연철강 같은 것들도 전부 다 막 10몇 프로 갖다 꼬리 달고 들어왔는데, 자, 이 모든 종목을 살펴볼 수는 없고요. 이 섹터에서 보시면 이렇게 있는 종목들 중에 월봉에서 낮거나 또는 좀 추세가 좋아 보이는 자, 이런 종목들을 골라보는 게 어떤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좀 강했던 문배철강을 한번 볼까요? 자, 문배철강을 보시면 오늘 깜짝 놀랐어요. 아침에 급등을 해서 자, 12% 갔다 왔는데 월봉의 위치가 엄청 높지 않죠. 자, 이제 중요한 변곡점 뚫어놓은 자리예요. 앞에 쌓인 매물대를 저번 달에 돌파해놓고 이제 안착을 했는데, 자, 오늘의 저가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게 중요해서 주봉에서 보시면 5선 잘 타고 올라가고 있죠. 항상 이 중기추세 하락의 확정 5선을 보는데 이 상황을 끌고 일봉으로 오면 자, 이게 긴 꼬리 음봉이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물론 긴 꼬리 음봉 막 이렇게 밀리고 쭉 떨어질 때도 있지만 월봉에서 저런 상황 속에서 이런 거는 거의 이제 물론 매물대 맞고 떨어지긴 해도 누군가 매집하려다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문배철강 같은 경우에 중요하게 일봉에서 뚫어져야 못 뚫어졌지만 이 5일선이나 21선 근처 이 근처까지 다시 밀려주면 매수해보면 괜찮을 것 같고요. 또는 5일선 근처에서 매수해도 자, 한두 번 더 급등을 시원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더군다나 시장이 그렇게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급등했고요. 자, 좀 기다렸다가 좀 더 밀려주면 추가로 매수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삼연철강이 굉장히 강해서 깜짝 놀랐는데요. 오늘 긴꼬리 엄청 달았죠. 자, 월봉에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봉이 높은 위치가 아닌 상태에서 결국 월봉 전고점 맞고 떨어진 거예요. 근데 저거 다 소화하면
아마 이 친구 크게 날아갈 확률이 있어요. 이 월봉에서 중요한 변곡점, 이자 잡고 받고 떨어지는 건데, 이 매물대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매물대는 무시를 못해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사서 고생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팔려는 분들도 강하고, 또 밑에 사신 분들은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이 있죠. 자, 월봉 전고점에서 팝시다. 이제 파는 분들이 있어서 저런 꼬리들이 생기는데, 이 주봉에서 앞에 있는 모든 물량을 싹 정은 대량거래 두 방이 2주 동안 들어왔어요. 저거를 팔았다고 보기엔 힘들고,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매수세가 들어온 것 같은데, 일단 5일선을 잘 지켜줬고, 이 친구가 조정을 받거나, 21선까지 밀려 있으면, 그때 한번 추가로 매수해보고, 항상 손절에 대응, 그러니까, 어디 자리를 깨면 어떻게 난 손절을 하겠다, 이런 계획만 있으면, 이 문배철강하고 사면철강은 괜찮아 보여요. 자, 이 외에도, 이렇게 보시면, 철강주들이 굉장히 강해서, 부곡철강 한번 볼까요? 부곡철강은 자, 월봉에서 이제 5개월 선 돌파하는 바닥 탈출형이네요. 근데 아직은 역별인 상태라 가야 할 길이 험난하긴 하지만, 자, 20주선을 회복해 주었습니다. 이 친구는 지금부터 사서 모으면, 차근차근 사서 모으면 철강주 같을 때 한번 날아갈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일봉에서 이제 엄청나게 오랫동안 우하향하다가, 엄청나게 우하향했죠, 이렇게. 계속 떨어져가지고 엄청 고생시키다가, 드디어 바닥 따지기를 하고, 자, 원바닥 찍고 더 이상 안 밀리고 나 좀 올라가면 안 될까 하고 투바닥 찍었습니다. 근데 이쪽에 있는 매물들이 많아서 아마 꼬리 달고 떨어지고 꼬리 달고 떨어지기 형태가 많을 건데, 꼬리 달고 떨어질 때 한번 매수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해 보고요. 하여튼 오늘 굉장히 강했어요. 이 철강주들이 3월 4일장에 강해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NIS실도 월봉에서 추세가 원체 좋고요. 주봉 역시 5선 잘 지키고 있고, 일봉에서도 좋은 자리 뚫어놨네요. 일봉에서 보시면, 자, 이렇게 매물대가 있었는데 어제가 중요한 매수 타임이 되네요. 이렇게 꼬리 달고, 아까 제 문배철강이나 사면철강 이렇게 20에서 오면 좋겠다고 그랬죠. 이 친구는 왔다 간 거죠. 자, 그러면서 이날 어디 갔냐 툴립. 이때 벌써 5%, 오늘 2.65% 올랐는데 저 위치가 좋아 보입니다. 저렇게 되는 현상이 이제 문배철강 같은 게 나오면 좋다는 얘기죠. 이렇게 20선까지 밀려주고 다시 양봉으로 돌아 나가면 중요하게 매수. 자, 삼면철강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20선까지 들고 들어가면 매수. 이런 식의 그림을 먼저 보여준 게 바로 NI 스틸이네요. 자, 들어 나가죠. 내일 같은 날 이 근처에서 매수해서 들고 있으면 자, 좋게 한번 급등하지 않을까 싶은데,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을 때도 지금 이 철강주 섹터들이 강해서 시장하고 그냥 상관없이 좋아 보이지 않나. 지금 5개월선 너무 잘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한 번도 이탈하지 않고, 자, 주봉에서도 5주선을 잘 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자, NI 스틸까지 좀 괜찮아 보이고, 조금 관심 정보에 넣어놓고 조금 신경 써서, 자,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매수했던 것 같은데 왜 넣었나 모르겠네요. 자, 어쨌거나, 이 철강주들 꽤 많으니까 한번 공부들 한번 해보시고요. 이 근처에 여기에서 가장 본인한테 성향에 맞는 자 그런 위치나 차트 상황이 있으면 한번 매수해 보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동국제강을 아주 소량으로 매수했는데 어제 그 코로나를 막을 수 있는 컬러 강판 개발에 따라서 좀 핫했다가 오늘 자리 하나 잘 지켜줬어요. 이게 그 일봉에서 중요한 변곡점 자리가 하나가 있는데 이게 매물대가 돼요. 어제 돌파 오늘 안착한 거죠. 월봉의 추세가 좋고요. 주봉에서도 굉장히 좋아요. 저번에 있었던 이 박스권. 나 이제 이 밑으로 안 갈래. 빠이빠이 하면 안 될까? 그래서 빠이빠이를 깔끔하게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요 자리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추후에 상승력이 계속 있어 보이고 일봉에서 좋은 자리 갖다 놨기 때문에 내일 같은 날 차라리 음봉으로 꼬리 달면서 이쁘게 떨어지면 요 자리까지만 밀렸다 돌아 나가면 좋은 상승이 이어지지 않을까 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시간엔 다들 밀려 있는 거 보니까 오늘 미국 선물 시장이 안 좋나요? 체크를 못했네요. 자, 일단 철강주들은 좀 관심 좀 가져보시고요. 오늘 또 하나 이 좀 강했던 종목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리튬 대표 관련주들인데 포스코가 리튬에 대박이 나는 바람에 지금 포스코 관련주 엄청 많이 날라갔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 포스코 35조 잭팟, 뭐 포스코 리튬, 호수 35조 잭팟 이 리튬 호수를 하나 매입을 해가지고 대박이 났는데 이것과 관련해서인지 몰라도 이 포스코가 대단했죠. 오늘. 자, 포스코 엠텍 상한가를 그냥 뭐 시초부터 출발해도 어떻게 잡을 길도 없고요.
포스코 케미칼도 이제 오늘 시초가에 가겠다가 좀 밀렸는데 역시 21선을 잘 지켜주는 자, 일부가 중요하겠죠. 근데 월봉의 선체 높아요. 자, 물론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긴 한데 원체 많이 올라오면 이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 때문에 밀릴 수가 있어서 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 깜짝 놀랐습니다. 포스코 강판도 볼까요? 어제 좋았지. 이 친구 어제 거의 뭐 22% 갔다 오늘 또 수정 들어왔는데 일봉에서 보면 이게 꺾이는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자, 이 지점을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이 월봉에서 이 자리가 중요한 변곡점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뚫어야 올라가는데 결국은 좀 매물대로 작용을 할 거예요. 자, 일봉에서 뭐 굉장히 강했었죠. 뭐 어제 그저께 전부 다. 안 그래도 뭐 저기하고 엮여져 있어가지고 그 철강하고 같이 이제 강판이나 그 포스코 엠텍이나 다 철강주 엮여 있는 종목이 너무 강해서 이래서 이제 포스코를 지금 들어갈 수는 없겠죠. 뭐 벌써 너무 핫하고 충분히 조정권 줬을 때, 자, 그때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오늘 또 하나 살펴볼 게 이제 유니온인데, 이 유니온도 이 리튬 관련주로, 리튬 배터리 관련주에서 리튬으로 엮여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히토류를 좀 얘기해 드릴 건데, 이 히토류 대장주로 유니온이 자리 잡고 있죠. 자, 월봉에서 보시면, 고점에 대한 부담감은 조금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전고점이 가장 최근 전고점이 11,100원인데, 여기에 대한 부담 때문에 자꾸 맞고 떨어지긴 하는데 그림을 크게 놓고 보면 아직 예전에 그 아주 핫했던 이때의 자리까지는 안 갔죠. 이때 자리가 얼마냐면 이렇게 11,100원, 자 13,000원대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보다 시장이 더 좋고 지금 시장이 조금 주춤하긴 하지만 이 3,000포인트를 달려가고 있는 이때에 이런 히토류라든가 이런 광물들이 더 각광을 받게 되면 충분히 이 전고점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 전고점만 가도 상한가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전고점까지 가서 맞고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자, 이 상한가까지 한번 보이고요. 이왕 그 리튬 얘기한 중에 히토류 관련주 중에 그 세노텍이 있죠. 세노텍, 유니온 머트리얼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네 개, 세노텍, 유니온 머트리얼, 티플렉스가 대표적인데 자, 세노텍의 월봉을 보면 이 친구가 이제 바닥 탈출형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맞고 떨어져 60개에서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조정이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일봉에서 조용하던 주식이 한번 시세를 줬죠. 자, 이러면 며칠간 실수는 있는데 다시 한번 시세를 줄 확률이 굉장히 커요. 5일선과 11선 사이에서 이 자리에서 시세를 줄 수도 있어요. 즉 내일이나 내일 같은 오늘이나 내일 같은 날 시세 한 번 더 줄 수 있고 대응할 때 이 3월 3일 날 잘 지켜준 저가인 2,400원 그리고 오늘도 잘 지켜 2,400원 2,400원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나 여기만 오면 손절할 거야 계획만 있으면 자, 이 자리는 강력한 지지선이 돼서 다시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2월 24일에서 25일로 가는 과정에 이 갭을 띄워놓고 올라갔어요. 그러면 아참 이 갭을 메꾸러 올 수가 있어요. 크게 밀리게 되는데 지금 원체 미국하고 중국하고 왕왕거리는 판국이라 저 밑에까지 빌리면 5주선의 가격이 2261원이니까 2221원이면 21선 근처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까지 왔다가 이 갭 중간까지 왔다가 다시 한번 날아갈 수도 있고 자, 이 자리 깨지 않으면 다시 한번 시세를 줄 수 있습니다. 월봉에서 높지 않고 이렇게 하단에서 이렇게 조용하던 엄청나게 조용했죠. 뭐 그동안 아무 관심도 없어서 이 친구한테 이렇게 조용하던 주식을 드디어 빵빵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세를 준 종목은 반드시 시세를 한 번 더 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자리를 잡아서 한번 들어가 보면 좋아 보일 것 같고요. 티플렉스가 오늘 제일 강했어요. 이 티플렉스가 제일 강했는데 실질적으로 어제가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고 이제 오래전에 미리 사놓으신 분들은 좋았겠죠. 하지만 아직 안 끝났죠. 이 친구 시간에서 제일 강한 걸로 알고 있는데 1.78% 아까 제가 3%까지 올라가는 걸 4%까지 올라가는 걸 봤는데 자, 내일 어떨지 몰라도 상황 좋아 보이죠. 월봉에서 물론 이제 그 지금 다 그래요. 히트로 관리주들이 월봉에서 세노텍 빼고는 다 이렇게 전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조금 갔다가 부담스러우긴 하네요. 부담감은 있는데 잘 극복할 것 같고 이 티플렉스가 중요하게 뚫어줘야 될 자리가 여기 8월 달에 형성된 변곡점인데 3,900원대쯤 돼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자꾸 4,000원대만 가 맞고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 3,900원, 4,000원만 딱 들어주면 이제 이 3,000 초반에서 4,000원까지 놀던 주식이 아마 4,000원부터 5,000원 노는 이런 주식이 즉 가격 업그레이드가 한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봉에서
물론 이제 오늘 꼬리를 달아서 내면 바로 급등할 수도 있지만 한 번 더 음봉으로 눌러주면 다시 한번 매수하기에 좋은 타이밍이 아닐까 괜찮고, 이때 사시는 분들은 사실 매도할 이유가 없죠. 좀 들고 있으면 눌림목 줄 때 다시 사도 좋고, 이때쯤 매도했어도 또 한두 번씩 기회를 주지 않을까, 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음, 어쨌거나 메타버스랑 그 히토류, 리튬, 자 이렇게까지 강하고, 철강주도 강하고요. 또 하나가 그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또 자 슬슬 이제 움직일 것 같은데, 조정 받을 만치 받고 있죠. 자 보시게 되면 비덴트인데요. 이 빗썸 최대주주죠. 자 그러니까 이 최대주주로 있는 이 가상화폐 거래소, 사실 비트코인과 상관없이 거래소는 이용자들만 많으면 수수료를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비덴트 빗썸의 최대주주로서 이 매각 이슈도 있고 상당히 좋은데, 자 월봉에서 추세가 안 무너졌죠. 지금 조정을 받고 있긴 해도 자 이렇게 완바닥 투바닥 잘 그려놓고 상승하고 있어요. 월봉 5개월선만 깨지 않으면 되고요. 주봉에서도 5수선까지 조정을 받는 중인데, 이렇게 보시면 주봉에서 당연히 맞고 떨어질 만한 요 매물대가 하나 있어요. 뭐 가상화폐 가격이 떨어져서 그렇다고도 볼 수 있는데, 항상 뉴스는 참고사항이고 당연히 맞고 떨어져야 맞고 떨어진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5선 근처 와 있는데, 5선 근처까지 올 때 이 친구가 깨지 않아야 될 전저점만 이탈하지 않으면 자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21선이 따라 올라갈 건데, 21선 근처에서 아마 양봉 하나 이쁘게 떠주거나 돌아 나가면 자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는 게 이피덴트입니다. 우리 기술 투자도 역시 업비트를 운영하는 그 두나무의 지분이 8% 정도 있어서 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도 뭐 상 날아가더라도 정신없죠. 흔들어도 되고. 근데 가만히 월봉을 살펴보면 중요하게 이탈하지 않아야 될 5개월선을 잘 지키고 있는 거죠. 자, 저번 달에 그렇게 흔드는 것 같아도 결국 5개월선 위에 올려놨고, 또 5개월선 위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은 좋은 거고요. 주봉에서 이렇게 조정을 받고 드디어 20주선과 5선 이격이 모인 상태 딱 올려놨습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황금일선 회복해졌기 때문에 우리 기술 투자도 비덴트만큼 자 상황은 좋아 보입니다. 시간이 좀 밀렸는데 뭐 큰 의미 없고요. 하여튼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조금 슬슬 자 관심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지트도 이렇게 좀 조정을 심하게 받았지만 비트코인가 밀리면서 다시 21선 회복해졌고, 자 위지트도 월봉에서 중요하게 이탈해야 될 5개월선 이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 괜찮아요. 주봉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 저번 주에 조금 위험했는데 어차피 고점 맞고 떨어진 거니까 이 5주선을 역사 속으로 한번 보낸 적이 있어요. 나 이 밑으로 안 갈 거야 다시는 하고서 이렇게 빵 뚫어놨습니다. 2월 10일 이 속한 주에. 그래놓고 2주간 조정받은 거니까 이 밑으로만 내려오지 않으면 자유지투도 상당히 괜찮아 보이지 않나. 주식이 이제 하늘 높이까지만 쏠 수 없기 때문에 자 이게 갔다가 조정, 다시 상승 조정, 상승 조정권에 있던 거니까 항상 조정권에 가면 승리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급하게 쫓아갈 거 하나 없고 가만히 기다리면 자기가 알아서 눌림목 주고, 지금 자리가 이 갭을 다 메꾼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메꿔야 되나? 이 정도면 갭을 어느 정도 메꾼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밀린다 해도 추가로 분할 매수로 매수해도 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적 오늘 신경 써야 될 거에 관해서 좀 알아봤고요. 항상 출근하시거나 뭐 이럴 때 아침에, 이렇게 뭐, 그 시장에 대해서 전체적인 오늘 관심 가져올 만한 이런 영상을 찍는 건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바랄게요. 자, 감사합니다.